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은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30대 이상의 여성들의 기미 잡티 케어에서 그 성분 조합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비타민 C나 레티놀 같은 제품을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빛 나오는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이 유효 성분들이 빛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요. 안녕하세요, 혜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좀 봤어요. 저희 그 30대 이상 되는 여성분들의 2명 중에 한 분이 기미 잡티 같은 그러한 색소 때문에 좀 고민이 많고 그런 거를 좀 치료하고 싶다, 케어하고 싶다라고 한 뉴스를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이제 기미 잡티와 흔적 케어와 관련돼서 저희가 꿀팁 5가지 중심으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미 잡티 여러 가지 색소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미는 얼굴을 코를 중심으로 눈 아래 윗밤 중심으로 약간 좌우 대칭이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색깔이 검거나 브라운 계열도 있지만 약간 청색빛을 띠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잡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칭형 없이 그냥 땀, 얼굴 중심으로 많이 나는 브라운 계열의 그냥 이걸 잡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검버섯은 이렇게 큰 점처럼 나와 있는데 얘 특징은 이렇게 좀 튀어나온 특징이 있어요. 검버섯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피부과 가시면 레이저 하시면 금방 검버섯은 제거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드름 같은 염증이나 뭔가 막 피부가 빨개지고 온 다음에 약간 검해지는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그게 전문 용어로 PIC라고 하는데 염증 후에 오는 색소 침착의 약자거든요. 그런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화장품 계열이나 이런 걸로 케어를 하셔서 좀 더 빠르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미 잡티의 어떤 특징을 알게 됐잖아요. 요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케어할 수 있냐, 그 꿀팁을 5가지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잡티를 위한 첫 번째 꿀팁, 성분별로 꿀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분별로 꿀조합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미 잡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4단계가 있어요. 그 4단계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멜라닌이 안에서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요. 신호를 받고서 이 멜라닌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생성이 더 많이 되고 신호로 인해서 커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이 단계가 커지면서 얘가 이렇게 줄기를 쭉쭉 뻗어가는 역할을 해요. 표피에 이제 각질세포까지 줄기를 쭉 뻗쳐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줄기가 뻗치면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멜라닌이 그 검은색 특유의 그 색소를 갖고 있는 멜라니솜이라는 색소를 그 줄기에다 열심히 뿌려대죠. 이게 이제 3단계고, 이 뿌려진 멜라노솜이 각질세포에 있는 거거든요. 내 표피의 각질층에. 그럼 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퍼지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 2, 3, 4단계를 하나만 단계를 막는다고 해서 기미 잡티가 개선되지가 않아요. 이 4단계를 동시에 잘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미 잡티는 성분 자체가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모든 화장품이 다 3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럼 그 꿀조합에서 그런 4단계를 잘 차단할 수 있는 성분의 조합, 첫 번째 조합은 뭐냐면 트라넥삼산과 나이아신마이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조합이에요. 트나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트나클 조합 같은 경우에 트라넥삼산은 그런 멜라닌 생성을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라는 신호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자체가 진피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나이아신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 가지가 뻗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지를 뻗고 이 안에 검은 멜라노즘이라는 색소를 전달하는데 진피에서 표피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내 각질세포에 퍼지는 그거를 강력히 막아주는 게 나이아신마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목을 다 차단해주고 그 안에 있는 멜라노솜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글루타치온은 그래서 이제 각질세포에 다 올라온 것들을 약간 옅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멜라닌에 관여하진 않지만 내 표피 각질층에 있는 거를 좀 색깔을 옅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이 멜라닌 4가지 단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성분 조합 1이다. 두 번째 성분 조합,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비타민 C, 나이아신마이드, 그 다음에 알부틴,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거기에 이제 플러스 페녹실 엑시드라고 해서 이 페녹실 엑시드가 비타민 C와 같이 부스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항상 효과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비나 알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비타민 C는 이렇게 뭔가 신호를 받아서 만들어진 멜라닌 있잖아요. 그 멜라닌 자체를 그냥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기미 잡티 케어에 많이 선호되는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얘는 농도는 한 15%에서 함량은 23%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비타민이 빛이나 아니면 어떤 공기에 되게 잘 변해요. 그래서 개봉 후에 뭐 어떤 거는 2개월 이내 써라, 3개월 이내 써라, 뭐 15일 이내 써라, 이런 각각 표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잘 보관하시면서 그런 어떤 리포점이나 이런 기술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트레넥섬과 같이 멜라닌 생성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트레넥섬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타민 C와 나이아신마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알부틴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차단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첫 번째 꿀팁은 트나클, 그 다음에 비나알클 해서 이 2가지 성분 조합을 잘 기억하셨다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C와 트레넥삼의 농도는 어떤 걸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트레넥삼은 아주대학교 피부과에서 한 논문에 의하면 한 2% 정도 이상을 12주 이상 발랐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2% 이상에 돼 있는 농도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이 성분 15에서 한 23% 정도의 농도로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나이산마이와 트렉사산이 들어가 있는 1과 2,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꿀팁은 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소비자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미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미백 성분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희쌤님이 얘기해준 그런 성분 잘 바르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0대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턴오버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피부는 밑에서 새살이 올라와서 겉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28일이 걸리는데, 30대 이상 여성분들, 특히 40대, 50대로 갈수록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40일, 50일, 60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기미 잡티를 위해서 그런 미백 케어 성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밑에서 진피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나의 표피, 각지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는 게 3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은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네티놀입니다. 왜 네티놀이냐면, 네티놀은 정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효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 다 좋다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사용하신 분들은 네티놀 따가워요, 뭐 홍반이 생겨요, 뭐 너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티놀을 꼭 30대 이상 여성분들이 발라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미, 미백, 주름까지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0.2%부터 시작해서 0.5%, 1%까지도 이렇게 농도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네티놀을 내가 입문한다. 그러면 0.2%대부터 시작하셔서 처음에 뭐 소량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바르셔서 점차 바르는 거를 매일매일 바르시는 그런 주기로 횟수로 넘어가 주시고, 0.5%로 이제 농도를 올려가면서 점점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30대 이상의 여성들의 기미 잡티 케어에서 그 성분 조합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꼭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비타민C도 나는 따갑고 네티놀도 난 따가운데 2개 다 바르면 전 피부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시고 대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저녁에 네티놀을 저녁에 발라주셔서 그렇게 이제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째 꿀팁인데요. 그러면 희스님, 화장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쿠션도 있고 앰플도 있고 팩도 있고 토너도 있고 크림도 있는데, 그럼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제형을 선택하는 게 좋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물과 같은 제형을 선택하십사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미백 케어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분, 메인 성분 중에 하나는 비타민 C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아신마이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개는 다 비타민 C, 순수 비타민 C라고 하면은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그 성분이 들어갔을 텐데,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좀 더 이렇게 세럼과 앰플, 이런 워터리한 제형에 좀 더 안정화돼 있어요. 제형을 안정화시켜서 효과적으로 바르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앰플 제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내 피부에 침출할 때 이런 좀 수용성이 저분자로 되어져 있어서 좀 잘 침투가 돼요. 그래서 내 피부에 잘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좀 저분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수용성 계통의 제품을, 앰플을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은 아침에 화장품 바를 때 몇 개 정도 바르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바르는데, 제가 볼 땐 최소 3개 이상은 바르실 거예요. 그래서 토너 바르고 앰플, 미백 케어가 있는 이런 이제 앰플형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야 되는 화장품이 있어요. 크림 바르실 거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위해서는 이 기미 미백에 쓰는 제형 자체가 되게 산뜻하고, 바르고 난 다음에 레이어층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잔여감이 남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제형이 아닌 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넥스트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가 효과적으로 내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뜻하고 잔여감 없이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앰플 제형을 이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앰플 제형의 메인 성분, 이게 제품명이 들어가 있으면 화장품 포기법상 반드시 그 함량을 표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100ml의 크림 제형으로 만든다, 혹은 뭐 한 100ml의 토너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23%, 15%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는 원가가 너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 측면에서는 그런 제형들이 사실 맞지는 않은 거죠. 빠르게 기미 잡티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함량 높은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앰플이 가장 최적화 있게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4가지 포인트 때문에 잔여감이 없는 앰플 제형을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미 잡티 케어를 케어하기 위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요즘은 뷰티 디바이스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뷰티 디바이스 간에서 간혹 LED라고 해서 이제 빛이 나오는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비타민 C나 레티놀 같은 제품을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빛 나오는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이 유효 성분들이 빛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요. 그냥 물 바르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미 잡티 케어 하실 때는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광이 나오는 빛으로 돼 있는 LED 디바이스는 반드시 피하셔라. 특히 요즘 40, 5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꿀팁 5번째입니다. 내 기미나 내 잡티는 좀 오래됐어, 혹은 색깔이 좀 짙어. 그럴 경우에 화장품으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미가 생긴 지 잡티가 생긴 지 시간이 오래됐다, 그리고 내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진하다 라고 만약에 판단이 드시면, 그런 화장품과 더불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미백 성분의 연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하이드로퀴논 연고 같은 거 2%를 굉장히 소량으로 내 피부에 있는 부위를 국소적으로 계속 발라주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기미와 잡티 케어에 좀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바르다 보면 간혹 내 피부가 좀 뻘개지는 것 같고 좀 자극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애기들이 바를 수 있는 이런 피파텐 연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짜가지고 자극이 나는, 열감이 나는 그런 부위에 얘는 피부를 바로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소량으로 발라주시면 빠르게 치유할 수 있다, 케어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기미 잡티 케어의 삶의 흔적 케어라고 하는 5가지 꿀팁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을 하고, 이제 꼭 정말 힐쌤이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5가지 꿀팁을 갖고 내가 화장품을 고르거나 나의 어떤 화장품 루틴에 꼭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 됩니다. 특히 기미 잡티 케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햇빛을 잘못 노출이 되면 금방, 하루라도 정말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는 잊지 않고 바르시기를 꼭 신신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월의 흔적, 기미 잡티 케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힐쌤이었습니다.